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화개장터에서 영호남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법원 앞 집회에서 민주당을 규탄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서울에서 도보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계엄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탈당은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어 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흘 뒤 탄핵 표결을 앞두고는 부정선거를 주장한 유튜버에게도 5차례에 걸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일당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 선수는 폭로 협박에 3억 원을 건넨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영남에 이어 호남을 찾아 지역 간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에서 이 후보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화개장터를 찾았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인 곳에서 영호남 화합을 강조한 겁니다. 이 후보는 이들 모두가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경상도, 전라도 나눠서 왜 싸웁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편을 나눠 우리 국민들이 싸웁니까? 이 후보는 오늘 전북 지역을 찾아 이틀 연속 민주당 텃밭 민심을 다지는 데 집중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취약한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서울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인사에 이어 기업인 조찬 강연에도 얼굴을 비췄는데 이후 대법원 앞 민주당 규탄 대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발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자기 선거법 위반한 거 재판했다.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청문회에 나오라. 특검을 하겠다. 이런 핵에 망측한 일을 하는 김 후보는 오늘은 경기 남부와 대전 천안을 찾아 수도권과 중원 민심을 공략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교대를 찾아 예비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이어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건대 입구에서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보수 단일화에는 거듭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 이준석 쫓아낼 때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바로 쫓아내더니만은 윤석열에게는 어떤 약정이 잡혔길래 어떤 행위의 공범이길래 이런 식으로 제발 나가주세요라는 읍소를. 이 후보는 오는 18일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통해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정체를 뒤집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연이은 우클릭 행보가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5.18을 앞두고 당시 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했던 인사를 영입하려다가 비난이 일자 몇 시간 뒤에 취소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까지 선대위에 포진하면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다고 발표한 뒤 5시간 만에 취소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전두환 신군부 핵심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해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신은 몰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지방 일정을 3일 동안 계속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건 조금 업무상으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상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광주 학살 책임자를 영입해 또다시 쿠데타를 벌일 작정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윤 어게인도 모자라 전 어게인을 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도 모자라 전두환 반란국까지 내란 세력 총사령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도층 외연 확장 목표와 달리 우클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석동현 변호사를 포함해 탄핵 반대 아스팔트 세력들의 캠프 합류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공천 취소로 탈당한 뒤 탄핵 기각을 주장해온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복당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정말 애쓰시는 우리 시민분들을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어제 후보님과 사무총장 박대출 총장이 얘기해서 다 동의를. 이처럼 친윤계를 넘어 5.18 군부와 아스팔트 지지자에 집중하는 우클릭에 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제는 일부러 의도해서 저러나 싶다며 계속되는 우클릭은 격차만 크게 만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탈당을 먼저 결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후보는 계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했는데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에 대해선 공산국가에서 많은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공식 취임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에 대해 당적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당원 당규에 넣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탈당을 안 할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선대위 회의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으면 선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비공개 회의 땐 토요일까지 윤 전 대통령이 나가지 않으면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요일은 대선 주자들의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는 단일화 진통 끝에 최종 후보로 확정된 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도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 걸로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비판했습니다. 이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에선 당이 탄핵과 계엄에 발목 잡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는 자조 섞인 우려가 나왔습니다. 김 후보는 계엄 자체에 대해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JTBC 강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아이들의 운동회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른들에게 소리쳐서 사과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한 학부모가 직접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100여 명이 노래 한 곡도 틀지 않고 2시간 40분 정도 운동회를 했는데 아파트 단지 쪽으로 사과하고 시작하는 운동회 참 씁쓸하다고 했습니다. 졌지만 정말 즐거웠다고 했다. 이런 아이의 말도 가슴을 울렸습니다. 지난달 또 다른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그린 안내문이 걸렸는데요. 이틀 동안 신이 나니까 주변에 소음이 생길 것 같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달라.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글과 그림도 함께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구청의 민원 게시판, 학교 운동회의 소음 공해로 힘들다는 게시글이 종종 올라옵니다. 온라인에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품화가 대우를 받는데 아이들의 웃고 제잘되는 소리는 불편한 소음이 돼버리는 현실 안타까워했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문회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으로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회사의 공동 창업자가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 보건복지부의 예산청문회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 남성은 일어서서 계속 같이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국 국회 밖으로 쫓겨나는데요. Ben, why are you getting arrested? Congress kills poor kids in Gaza by buying bombs and pays for it by kicking kids off Medicaid in the U.S. 경찰은 공공질서를 방해한 혐의로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노홍철과 곽튜브가 직접 만나기도 했던 아이스크림 회사 벤앤제리스의 공동 창업자인 벤 코언입니다. 국내에도 진출한 미국 최대 아이스크림 회사 중에 하나인데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진보적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거나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아이스크림을 한정 판매하는가 하면 트럼프 일기 때는 정부 정책에 저항한다는 의미의 저항 아이스크림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벤 코언은 소셜미디어에 가자 지구를 학살하는 행위가 내게는 미국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지역의 한 호수가 그야말로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화물차에서 새파란 염료가 쏟아져서 동물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13일 브라질 상파울루 준지아이에서 화물차가 기둥과 부딪히면서 차에 있던 염료가 맨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2,000리터 분량의 파란색 염료는 인근 공원의 호수로 가면서 이 호수에 살고 있던 물고기까지 새파랗게 물들였습니다. Entrada do parque. É corante, pessoal, usado para atingir embalagens. É corante muito usado, inclusive, para atingir embalagens de ovo, caixas de ovo. 12만 5천 제곱미터 넓이 공원 안에 있는 호수엔 오리, 거위, 카피바라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상파울루 당국과 환경단체는 이 하천의 오염 상황을 분석하고 동물들에게 더 피해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잇따라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치기 20여 분 전이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JTBC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내역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통화한 국민의힘 의원 2명이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2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약 1분간 이어졌습니다. 당시엔 국회 통제를 위한 경력만 배치됐고 계엄군 병력이 투입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10분 뒤인 11시 33분 추 전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를 여의도 당사에서 다시 국회 예결위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동훈 당시 당대표의 본회의장 소집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방해를 지시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통화 직후 국회 출입 통제가 다소 완화돼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고 국회로 이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혼란스럽던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나경원 의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오후 11시 26분에 전화를 걸어 40초간 통화했습니다. 나 의원은 JTBC에 미리 상의 못해 미안하다는 정도로 짧게 통화한 것이라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볼 틈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포위당했기 때문이라 해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셜미디어엔 나 의원이 국회 반대쪽으로 향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명의의 비화폰으로 국무위원들과도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과 통화했고 계엄 엿새 뒤엔 당시 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4시 27분에 해제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12시 8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전화를 받아 약 15분간 통화했습니다.
12시 58분쯤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6분 40초간 통화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도 2차례 통화를 주고받으며 약 7분간 통화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5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사태 수사를 지시하고 다음 날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통화했습니다. 12월 6일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상민 전 장관과도 각각 9분, 7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긴 했지만 내란 사태 수사의 핵심 인물인 국무위원들과 통화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됩니다. 계엄 국무회의는 형식과 내용에서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주요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5일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20초간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는 계엄 엿새 뒤인 12월 9일 전화를 걸어 3분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하종대 전 KTB 원장과 14차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하 전 원장은 김 후보 대선 캠프의 공보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다만 김 후보는 당시 계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JTBC에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의 통화로 보이는데 통화한 사실 여부조차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유튜버에 의지했던 정황도 알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실패 이틀 뒤에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하루 동안 5차례에 걸쳐서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 씨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방송을 하면 그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침묵을 깨고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즐겨본다고 알려진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가 입장 표명을 촉구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설명을 직접 듣고 싶다. 이날 대국민 담화 내용은 이 유튜브에 나오는 주장들을 그대로 따온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었겠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JTBC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사흘 만인 지난해 12월 6일 고 씨와 5차례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은 계엄 선포 약 2주 전인 11월 21일에도 문자와 전화를 총 4번 주고받았습니다. 고 씨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패한 뒤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해온 인물 중 하나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 간 교류가 실제 기록으로 확인된 만큼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된 음모론들이 바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은 가장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통화 내역에는 통화 내용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 씨와 통화한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도 약 10분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전 총장은 전직 검사들로 이뤄진 검찰 동호회 회장입니다. 그는 지난 2월 회원들에게 구속 취소 청원서를 돌리고 실제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감사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됐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기후위기로 예상할 수 없는 집중호우가 일상이 됐습니다. 극한 홍수를 대비한 댐 방류 모의 훈련이 열렸는데 관계기관은 본격적인 홍수철이 다가오기 전까지 더 많은 물을 댐이 담아둘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캠핑과 낚시를 하던 주민이 차량 고장으로 대피 시기를 놓쳐 고립되는 상황이 신고되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하천에 주민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인근 댐이 급히 방류량을 줄여 주민 구조 시간을 법니다. 시연창의 좌측 부분은 주민 구조를 위해 방류량 감량을 시행한 결과이며 우측은 현재의 방류 스케줄을 유지하는 조건에 대한 비교 결과입니다. 충주댐의 방류량 조정으로 주민 구조를 위한 6시간을 확보하였으며
극한 홍수로 인한 긴급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입니다. 여러 가지 강우 예보와 댐 방류 시나리오를 실제와 똑같이 구현된 가상 공간에 적용해 최저간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기후위기로 예기치 못한 단기간 집중호우가 더욱 빈번해지자 선제적으로 대비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장마기엔 전국 20개 다목적댐 중 16개 댐이 역대 최대 강우량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홍수기가 시작하는 6월 말 이전까지 댐 수위를 기존 제한 수위보다 10m가량 낮추기로 했습니다. 비상시 더 많은 물을 담아두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사전 방류로 비울 용량은 68억 1000톤, 롯데월드타워를 약 4,600번 가득 채울 수 있는 용량입니다. 전국에 24시간 내내 430mm의 비가 고루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 중 70%가 댐으로 흘러들어와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제 극한 기후는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되고 있으므로 변화된 환경에 맞춰 홍수기 대응 프로세스 전반을 정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극한 호우를 대비해서 홍수기 전까지 설계 홍수 조절량의 3.2배인 68억 톤의 물그릇을 미리 확보하여 댐의 홍수 대응 기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수자원공사는 또 댐 방류 시 재난 안전 문자 등을 이용한 실시간 알림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억 원을 받은 뒤 추가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의 아이를 가졌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 측은 A씨의 요구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3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의 지인인 40대 남성 B씨가 올해 3월 손 씨 측에게 다시 접근했습니다. B씨는 A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또다시 임신 폭로를 빌미로 손 씨 측에 여러 차례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손 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B씨의 협박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손 씨 측은 지난 7일 이들을 고소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A씨와 B씨를 각각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범행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손 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들이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수는 명백한 피해자라며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언론도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와 가디언은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가짜 임신 협박을 당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국내외 팬들은 손 선수가 첫 우승에 도전하는 유로파 리그 경기를 앞두고 이번 사건으로 경기력에 지장이 있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엔 5에서 40mm, 남부지방엔 1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과 대구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